인정. 인지. 필리핀. 우리보다 못 살 이유가 없는 나라죠. 자원 많아, 인구 많아, 관광도 인기 있어. 1999년까지는 경제 규모도 한국을 압도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친미 국가이기까지 했죠. 미국 자원과 후광에 힘입어 동남아의 패자로 발돋움하는 게 당연지세였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까지도 후진국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꿀땅 가지고도 나라 개박살낸 빡대가리 정치인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자신이 한일 투사였다고 주장해 대통령이 되고 이어 독재자로 변신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랑 비슷하죠. 사람 많이 죽였다든가 폭정을 휘둘렀다든가 하는 건 다 휴지통에 집어넣고 일단 경제만 살펴봅시다. 우린 잘 살잖아요. 페르디난드는 군부를 지 세력으로 두고 친위대를 자그마치 27만 명이나 굴렸던 녀석이고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애들은 체포영장이나 기소 없이 대충 끌고 간 뒤에 막 두들겨 패고 막 죽이기도 한 녀석이에요. 그렇게 투옥되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7만에 달하죠. 나쁜 녀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의미로는 그 권력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앞에 놓인 메인 퀘스트 토지개혁 단행하기엔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우선 토지개혁이 뭔지 세상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줍니까? 거기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들 저기 다 반성하세요. 정답은 뭐냐? 돌쇠가 많이 마른 사람이라서예요. 근대 국가에서 농사꾼은 양반, 지주 세력 밑에서 일하는 하층 계급이잖아요. 토지개혁은 이 땅을 재분배함으로 소작제를 타파하는 걸 목표로 해요. 신분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신분제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경자유전의 법칙을 적용해서 소작을 어렵게 하든가 중국처럼 그냥 지주를 숙청하든가 방법은 많습니다. 여하튼 이 토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을 탈출한 돌쇠 개똥이 말숙이가 각자의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고 이 과정에서 자본가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본가 돌쇠는 마님의 땅을 사들여 거기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연구하고 자기 밑에 새로운 자본가를 탄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소시민으로 전락한 마님을 꼬시러 가겠죠. 돌쇠가 마님에게 쌀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고로 토지개혁이란 것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틀을 다잡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페르디난드는 그럴 대가리가 없었습니다. 토지개혁 대신에 지 주머니 챙기기에 돌입해버리죠. 지주 계급을 쥐어짜서 다수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봐야 페르디난드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주 계급을 그냥 옹호해버립니다. 지주 출신 엘리트들이랑 자본가들한테 온갖 특혜를 주는 건 덤이었죠. 쉽게 정리하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신나게 하고 있는 부자 감세를 한 겁니다. 이 지주들은 정부가 뒷배를 봐주는 상황에서 자기 소작농을 이용해 정계에 진입하기까지 해요. 여기가 선거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였는데요. 지주들이 소작농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작하는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찍는 것이 옳은 것이야. 너희들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투표를 하라 이거야. 이렇게 지주들이 의원 배지를 마구잡이로 달아버리는 겁니다. 훗날 이들은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토지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온갖 해방을 넣죠. 왜? 지들 땅 뺏기기 싫으니까. 자, 일단 필리핀은 토지개혁을 못했으니 농가의 소득이 낮을 것이고 그 돈이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지 못하니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필리핀의 지주들은 자기의 권력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자본이 산업 분야에 흘러가는 걸 막으면서 더욱 더 강력한 부동산 제국을 만들죠. 이 지주 세력은 지금까지도 통제를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페르디난드가 첫 번째 단추 개똥같이 껴버린 바람에 나라가 말 그대로 똥통행 열차를 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페르디난드는 왜 토지개혁을 포기했을까요? 지주 세력을 옹호하고 그들의 뇌물을 쏙쏙 받아먹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는요,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 옷장만 봐도 이해가 갑니다.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는 그냥 조금 이쁘게 생긴 얼굴로 온갖 파티는 다 싸돌아다니는 사교계 유명인사였습니다. 상류층 부자 남자를 찾아다니는 한 마리의 고독한 사냥꾼이었죠. 그런 이멜다에게 다이아 11개를 주면서 자기가 정치인 인정 어필에 장가든 게 페르디난드입니다. 자, 이멜다를 뭐로 꼬셨다? 돈과 권력으로 꼬셨다. 이 여자는 자기 남자가 더 큰 권력을 쥐어야 지 주머니 처지도 좋아진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곳의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래 부르고 연설하고 모내기까지 하는 개생쇼를 다 했죠. 이제 내 남자 끝발 죽인다 이거야. 나는 그 남자 뒤에서 쉴거을 휘두르는 막후 노릇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친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토지개혁 민생이 딴 거 관심 없습니다. 알바요 쓰레빠요 시전해버립니다. 이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이랑 마닐라 시장직에 재임하기도 하는데요. 복지를 파괴하는 복지 파괴부 장관이다. 마닐라 시장이 아니라 마닐라 사장이다. 마닐라를 사장시키러 왔다.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국가 재정으로 명품을 사버립니다. 뒤로 선물도 오지게 받죠. 다들 받지 않습니까? 디올백이니 뭐니 우리도 다 받잖아요. 이 이멜다의 사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은 매일 1,3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해서 자기 파티를 했대요. 야, 말이 되나 싶은데요. 세계 최고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한 구두, 핸드백, 장신구 이런 게 미친 듯이 많았습니다. 발이 수십 개는 되는지 구두가 3,000켤레 있었고요. 수백 개의 최고급 의상, 루이비통 가방 잔뜩, 팬티가 3,500장, 브라자가 500벌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방탄 브라자도 있었어요. 이분이 또 해외 순방, 우리도 참 해외 순방 좋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 가서 개인적인 쇼핑도 참 잘 즐기셨는데요. 전용기에 측근 태우고 가서 명품을 잔뜩 사오기도 하고요. 땅콩 회양이니 뭐니 한동안 말 많았었죠. 그 갑질도 원조는 이멜다입니다. 로마 놀러 갔다가 자기가 치즈 사는 걸 깜빡했다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전용기를 돌려가지고 다시 치즈를 사러 갔다 이거예요. 이 여자 궁이나 침실을 보면 더 답이 안 나오는데요. 황금 세면대가 왜 필요하고 황금 동상이 왜 필요하냐고. 사진에 보이는 바닥은 전부 이탈리아산 대리석인데요. 말 그대로 필리핀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궁전인 거죠. 이 꼬라지를 보는 필리핀 국민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국민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래서 들고 일어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1986년 필리핀 피플파워라고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마르코스 부부를 몰아냅니다. 자, 어떻게 몰아내냐? 네가 가라 하와이. 소위 하와이 합니다. 자, 하와이로 내쫓은 거예요. 이 부부를. 남편이 미국에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2022년에 이멜다가 93살 먹었다고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의 전광판입니다. 1986년에 독재자 부부를 몰아냈는데 2022년에 필리핀 거리 한복판에 영부인 생일 축하한다는 전광판이 걸린 거예요. 어이없죠? 놀랍게도 지금 대통령이 헤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이멜다 아들이에요. 골 때리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또 조금 묘하게 한국 정치 생각이 나는데요. 자, 먼저 피플 파워를 이뤄낸 반독재 저항 세력이 정치권에 대거 입문합니다. 자, 11대 코라손 아키노와 12대 피델 라모스가 나름 필리핀을 그래도 사람 살만한 나라로 만듭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뭔가 희망이 있는 나라 같아. 이제 우리는 독재를 이겨내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열심히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저기 13대 대통령은 누굴 뽑아야 될까요? 11대, 12대에서 열심히 잘한 사람을 뽑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2대 대통령과 함께한 인물을 뽑으면 되겠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막 지옥행 도돌이표를 타. 막 그냥 지옥을 막 계속 지옥 왕복. 자, 왜 그러냐? 1992년 부통령을 맡았던 녀석이 손 정신 나간 사기꾼 같은 녀석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아니고요. 대중의힘 소속 영화배우 출신 정치인 조지프 에스트라다입니다. 얘가 내세우는 게 공약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봐라. 야, 나 좀 멋있고 정의롭지 않냐? 나 좀 괜찮지 않냐? 이러는 거였어요. 그냥 정신이었습니다. 얘가 12대 대통령이랑 같은 시기에 부통령으로 활동했는데요. 국민들이 이걸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자, 근데 부통령 때 어땠냐? 부통령 내내 술만 파먹었어요. 이 시기에 아내가 도무지 이 알코올 중독자 빡대가리를 못 참고 저기 그 데몬트 볼 농장이 있는 저기 아포산 어디 이런 데다 가져다 버렸는데요. 술만 처먹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냥 오지게 밝혀요. 이놈의 새끼가. 스튜어디스는 저기 비행기를 열심히 저기 타야지. 여대생 공부를 시켜. 영화배우. 영화배우는 영화에 나와야지. 근데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식을 막 12명을 낳습니다. 애 낳은 사람만 7명인데 그냥 만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술과 여자에 미친놈이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은 도의적으로 납득이 살짝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통령 할 때 꼬락서니만 봐도 13대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12대 부통령이었다는 이유, 그리고 영화에서 정의로운 역할 많이 맡았다는 이유로 13대 대통령이 됩니다. 13대 대통령이 할 일은 지주 출신 족벌 정치인 정리잖아요. 요거를 딱 끝내는 게 13대 대통령이 할 일이고, 요거 딱 끝내면 필리핀이 지금 한국 됐을 거예요. 대통령 되고 뭘 하냐? 이 정도는 해야 나라를 그냥 골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술을 좋아하면은 여자만 좋아하느냐? 음악도 좋아하잖아요. 자, 음주 가무.
경찰이 뚱뚱하고 둔하다고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라며 몸무게를 줄이든지 경찰을 관두든지 하라면서 경찰한테 춤을 배우라는 지시를 한다든가 하면 무슨 무속신앙에 빠진 것도 아니고 말라카궁 샹들리에가 떨어졌을 때 백댐을 해야 한다면서 성수를 부리게 했어요. 아 그래 뭐 황당한 지시할 수 있어. 무속 뭐 괜찮다 이거야. 우리는 뭐 무속 안 하나? 자 근데 뭔 별 개짖는 소리가 대통령 공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대통령 절친한 친구들 중에 수배 중인 밀수업자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자꾸 불러가지고 대통령 궁에서 뭐 술을 처먹는다든가 대통령이 친구들이랑 심야에 저기 관저에서 술을 퍼먹는데 거기서 자꾸 정부 정책을 결정한대. 그리고 아침 늦게 술에 그냥 막 절어가지고 대통령이 약속 시간 지나는 줄도 모르는 게 뭐 허다하고 출퇴근 시간 안 지키고 뻔하고 진짠지 모르겠는데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편두통에 시달린다고 그냥 막 뻘소리를 하고 뭐 이런 말이 자꾸 세간에 도는 거예요. 뭐 대통령 측근 피셜, 대통령 피셜 이런 걸로. 아 이제 사람들이 좋댔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조지프 이 새끼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요. 힘들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몰아냈는데 그 자리에 X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를 두들겨 패가지고 하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새끼 통장을 까보니까 세상에 이 알코올 중독자 새끼가 취임 30개월 만에 2억 달러를 슈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도박업자한테 뇌물 받아 처먹고 그 돈으로 도박을 또 하시고 담배 농사 짓는 농민 도와주려고 만든 기금은 1억 3천만 페소 슈킹을 하시고 복권 판매 기금 4억 3천만 페소를 또 슈킹을 하시고 나라 돈 빼돌려서 마닐라 만달루용에 10억 페소 부동산 투자하시고 여기까지 뭐 그래 슈킹했다 쳐. 제일 골 때리는 거는 필리핀 국민이 이슬람 과격단체 인질로 잡혀가지고 몸값으로 내려고 그 마련한 돈이 있었는데 2천만 달러 중 40%를 세비기도 했어요. 필리핀 국민들이 진짜 부지런해요. 페르디난드 내쫓아, 에스트라다도 내쫓았어. 나라 꼴이 있네. 거의 뭐 누더기가 되어버렸지만 아 그래 다시 일어나자. 다시 막 으쌰으쌰 했어. 할 수 있어! 하는데 하야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당선된 인물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알아요. 부정선거 의혹이 깊은 인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개막장입니다. 부정부패와 선거부정이 이 여자 임기 때 그냥 옆집 진놀이도 그냥 아 나도 부정부패를 해야겠어. 걔가 막 부정부패 이러고 짓는 거예요. 이분 재임 중에는 막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이라는 게 터지는데요. 자 이게 뭐냐? 페르디난도에 의해 권력자로 자리매김한 세력의 사람이 주지사에 선거를 출마했는데요. 자기 상대 후보 측 사람들을 납치해서 최소 57명 죽인 사건입니다. 살벌하죠? 하지만 글로리아는 나라 정상화에는 뭐 그냥 관심이 없어. 자, 부정부패가 일상이면 나라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제대로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SOC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자 열대지방인데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떼어버립니다. 야 이 새끼들아 더위는 아그로깡으로 잡는 거야. 누가 필리핀에 태어나라고 칼 들고 해빠겠냐? 왜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주 세력이 범죄를 저지른 거면은 아 토지 개혁을 해 제발 때려잡어 지주 세력을. 하지만 우리의 글로리아는 그냥 국민을 패는 거야. 아 일관적입니다. 아 그래서 필리핀이 2000년대 들어서 유독 이 시기가 개막장이에요. 지금 이제 시청자층을 보면은 3040 분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 한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필리핀 경찰이 관광객 돈을 뺏는다거나 납치를 한다더라. 관광지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가이드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돌았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알아요? 이 사람 재임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즈음 되면 어때요? 아 저 같으면은 이때부터 그냥 미친놈 찍을 것 같아. 다 막 때려 죽여줘 막 이런 놈들. 진짜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사람 막 때리고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광인도 소위 말하는 콜링을 받고 정치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누구냐? 광란의 사이다 정치인 두테르테요. 자 두테르테가 유세 현장에서 1986년 교도소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성폭행을 당하시고 살해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좀 아름다웠다고 그러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내가 먼저 해야 했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요. 이때는 진짜 광기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이 이 사람한테 명령한 게 방망이 들고 나 때려잡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두테르테 재임 초반에 이 사건 기억나세요? 한국인 사업가 지모 씨가 경찰청 본부에서 피살당한 사건이랑 경찰관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돈 뺏었다고 경찰에 얼차려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화제가 된 거냐면요.
뭐냐면요, 두테르테가 그때 경찰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에서도 언론을 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두테르테의 경찰 부정부패 척결이 어땠냐? 재임 만 2년 즈음인데요, 경찰관이 총 6,401명 조사를 받았고요. 그 중에 2,181명은 유죄. 자, 그 중에서 1,828명은 중범죄 저질렀고요. 353명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합니다. 경찰을 내사해야 될 정도인데 그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었겠습니까? 두테르테가 계속 정신나간 사이다를 국민한테 먹이는 거예요. 뭐 마약이 문제라고? 그러면은 저기 마약 연관된 애들은 다 그냥 쏴 죽여라. 미성년자가 밤에 돌아다녀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미성년자는 통금해. 광기의 사이다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자, 그 결과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때 무고한 사람들이 마약 혐의죄로 몰려가지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마구 쏟아져요. 그 중에는 5살 꼬마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테르테 범죄 척결 행위에 버락 오바마도 이거 뭐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려를 표했어요. 어쨌거나 친미 국가니까. 근데 우리의 두테르테 형이 남달라. 거기다 대고 써놓고 비치를 막 날립니다. 말 그대로 광인이죠. 자, 근데 이 광인 두테르테도 많이 더 오래오래 해먹고 싶었나봐요. 마르코스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는 이상한 정책을 펴는데요. 자, 연이어서 두테르테 딸이 마르코스 아들이랑 대선 러닝메이트를 맞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테르테 세력과 마르코스 세력이 두테르테의 임기 말에 힘을 합치고요. 이 결과 대선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테르테랑 마르코스 세력이 힘을 합치면 그 세력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게 몽봉 마르코스입니다. 이멜다 아들이죠. 독재 세력과 포갑 정치의 결합, 진짜 지리지 않습니까? 자, 일은 하기 싫은데 정권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지도자가 돈인든 양반들 형편 봐주면서 결탁하고, 그 안에는 명품 잔치 벌이고 독재 몰아내고 나라 좀 바꿔보겠다고 사람들이 합심해서 으쌰으쌰하고 있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서서 나라 망치고, 그 덕에 그보다 더 못난 녀석들이 너도 나도 정치하겠다고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이다 정치 외치면서 폭정 휘두르는 정신나간 애도 튀어나오고. 어째 필리핀 역사는 보면 볼수록 이거 살벌합니다. 필리핀 현대사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어째 우리가 필리핀 전철 따라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되겠죠. 여하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